엄마, 오늘 애들이 놀러 와요. 며느리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70세 김순애는 손주들이 온다는 소식에 얼굴이 환해졌다. 평생 남편과 함께 일궈낸 100억 재산, 그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의미 없어 보였다. 진짜 행복은 가족이었으니까. 할머니, 8살 민준이와 5살 하늘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순애는 주름진 손으로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들 진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오늘 계약이 잘 성사됐어. 우리 부동산 투자가 또 대박 났다고. 진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야. 저녁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가족의 온기.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서 발표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좋은 가족이라고 할 거예요. 순애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지. 그때 진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회사 번호였다. 여보세요?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굳어졌다. 가족들은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갈게요. 진호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공장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위험한 건 아니죠?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진호는 재킷을 걸치며 서둘러 나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순애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진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수진과 순애만 거실에 남아 기다렸다. 그들은 서로 다른 채널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밤 11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교통사고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순애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수진이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중환자실에 계시고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차가운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집안의 평화를 산산이 부숴버렸다. 여러분도 이런 급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두 여자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순애는 중얼거렸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만은. 수진도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다.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이었다. 아직은 병원 복도는 차갑고 무서웠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들의 세상을 뒤바꿨다. 그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진호의 모습. 온몸에 연결된 각종 기계들과 산소 마스크가 현실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순애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며 아들을 바라봤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다. 어머님,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가 여기 있어야 해. 애가 깨면 엄마를 찾을 텐데.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보내는 것도 벌써 사흘째. 두 여자는 번갈아가며 중환자실을 지켰다. 아이들은 이모 집에 맡겨뒀지만 엄마를 찾는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 민준이가 자꾸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언제 와 한대요. 수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순애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 아빠가 출장 갔다고 거짓말이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병원비 문제가 나온 것이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보험 처리나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돈은 걱정 마세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안에 돈이 없는 줄 알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치료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누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인가? 작은 문제 같았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순애는 생각했다. 내 아들인데 내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수진도 생각했다. 내 남편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병원 행정실에서 보험 서류를 정리하면서 수진은 깨달았다. 진호 명의로 된 재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부동산, 주식, 예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 모든 게 혹시 자신과 아이들 몫이 될 수 있을까? 한편 순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들. 아들에게 물려준 것들도 많고 아직 자신 명의로 된 것들도 상당했다. 만약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밤새 지킬게요. 어머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수진의 제안에 순애가 날카롭게 반응했다. 왜 자꾸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해래? 내 아들인데 내가 여기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 수진은 당황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차갑게 변한 것 같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지쳐 보이셔서. 지친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왜 나만 집에 가라고 해래? 이런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병원 복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다른 환자 가족들도 그들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이런 분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숨이 막히죠.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족분들도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하지만 두 여자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면서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은 그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같은 사람을 걱정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며느리가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수진도 비슷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유산은 과연 누구의 손에? 진효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의사는 여전히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회사 일, 아이들 양육비,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치료비. 수진 씨,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진호의 회사 동료가 병원에 찾아와 말했다. 사장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수지는 당황했다. 남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건 시어머님과 상의해봐야겠어요. 하지만 순애는 딱 잘라 말했다.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애들 돌보는데 신경 써. 어머님,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남편의 대리인이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다. 법적으로? 웃기는 소리 하네. 그 회사 돈 누가 대준 줄 알아? 첫 번째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됐다. 병원 복도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남편이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상황? 무슨 상황? 내 아들이 깨어나면 모든 게 해결돼.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렸다. 애들 학교 문제, 생활비 문제, 회사 문제. 이 모든 걸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어요. 순애가 벌떡 일어났다. 그래, 결국 그 이야기네. 내가 예상한 대로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 내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야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봤다. 수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세요.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한다고? 저는 남편이 빨리 깨어나기만 바라요. 돈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순애는 비웃었다. 현실은 말이야. 내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는 거야. 너는 며느리일 뿐이야. 외부 사람이라고. 외부 사람이라는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1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셨는데 결국 자신은 외부 사람이었던 걸까? 어머님,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그리고 남편의 아내고 아이들의 엄마예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제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해요. 지켜. 웃기네. 너 혼자 뭘 어떻게 지켜? 순애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이 가족이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너는 그냥 얹혀 사는 거라고. 간호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환자분들이 쉬고 계시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두 여자는 그제야 자신들의 상황을 깨달았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깨어나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내 아들이 깨어나면 내가 직접 모든 걸 정리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끼어들 일 없어. 그날 밤 수지는 집에 혼자 돌아와야 했다. 순애는 병원에 남겠다고 했다. 빈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면서 수지는 생각했다. 정말 자신은 이 집에서 외부 사람일까? 10년의 세월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시어머니의 눈빛 속 믿을 수 없는 결심이 보였다. 진호가 의식을 잃은 지 보름이 지났다. 의사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의 진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밖에서는 조용하지 못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모, 엄마가 자꾸 울어요. 민준이가 이모에게 말했다. 수진의 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는 언제 와요? 할머니도 왜 집에 안 와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자 수지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순애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병원에서만 지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빠 돌보느라 바빠서 집에 못 와. 수지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한편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진호의 작은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와 물었다. 진호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나? 하지만 순애는 단호했다. 누가 싸운다고 그래? 나는 내 아들 돌보는 거고 며느리는 애들 돌보는 거야. 그래도 형수님, 수진이도 많이 힘들 텐데. 작은 아버지가 말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애 둘 키우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인가? 나는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사업도 하고 살림도 다 했어. 친척들은 서로 다른 편을 들기 시작했다. 진호의 누나는 수진 편이었다. 엄마, 수진이가 1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 노릇 잘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진호의 남동생은 어머니 편이었다. 누나,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집안 재산은 어머니가 관리하는 게 맞죠. 가족 모임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순애가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며느리 산태 맡기면 다 날아가게 생겼어. 수진이 반박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다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결정. 그게 뭔데? 순애가 날카롭게 물었다. 회사 주식을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하자는 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거, 그런 게 필요한 결정이라고? 수지는 답답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님, 저는 그저 현실적으로 현실은 말이야. 내 아들이 깨어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런 논쟁이 계속될 때마다 친척들도 지쳤다. 진호의 누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면 진호가 깨어나도 가족이 다 깨져버려요. 하지만 순애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의료진들이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누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부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지만 순애는 납득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법이 뭐가 중요해? 나는 그의 애 엄마야. 엄마가 아들에 대해 결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의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가족 갈등은 병원에서도 흔히 보는 일이었지만 매번 어려웠다. 수지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봤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일 때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설명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죠. 합의요? 수진이 웃었다. 지금 합의가 될 것 같나요? 변호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가능하면 법정까지 가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그런데 그 변호사 상담이 순애의 귀에 들어갔다. 친척 중 하나가 말해준 것이다. 형수님, 수진이가 변호사하고 상담받았다던데요?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변호사. 그날 밤 순애도 자신만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과 아드님 명의로 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겠네요. 두 여자가 각자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척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제 정말 법정까지 가는 건가? 가족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갈등이 법정까지 갈 줄은 아무도 몰랐다.